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일부 전통시장 상인회가 함께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으로부터 매달 수십만 원을 자릿세로 받는가 하면 이유도 없이 노점상을 쫓아내기도 해 갑질 횡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통영의 한 전통시장. 시장 입구부터 노점상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노점상은 계약기간 1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로 최고 33만 원을 시장 상인회에 내야 합니다. 계약에 따르면 월세는 영업권 임차료이지만 사실상 자릿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인회가 18개 노점상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자릿세는 한 달에 줄 잡아 400만 원. 그냥 자릿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든지 또 우리가 이만한 또 장사를 하려면 그 정도는 이제 내리라 그냥 감안을 한 거죠. 일부 노점상은 이유도 없이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계약할 사람이 지정돼 있고 해상의 근한에서 계약이 안 되는 거니까는 자리를 빨리 빼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에 대해 상인회장은 자릿세는 시장시설 유지비 명목이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00만 원씩 전부 다 보증금을 내줬어요. 다 돌려준 겁니다. 돌려줬기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될 것 뿐이지 대출을 이고. 노점 상인들은 상인회비에 가까운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도 상인회장 투표권도 없고 상인회 운영에서도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그동안 전광판을 통해 실종 아동 찾기에 의존했던 엠버 경보의 한계를 떨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이 개발됐습니다. 실종 아동이 생기면 앱을 설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보다 빨리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학교에서 사라진 뒤 실종 보름 만에 폐건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9살 장애 아동 정목은 당시 정군의 행적을 찾지 못해 경찰 중심의 수색 작업과 전광판에 의존한 엠버 경보의 늑장 발령이 지적됐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첫 선을 보인 스마트폰 실종 경보 시스템입니다. 언제쯤 애가 없어졌습니까? 장소는요? 혹시 가장 최근 사진이 있습니까? 112 상황실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실종자 나이와 사진을 담은 경보 내용이 애플리케이션에 뜹니다. 위치 파악 시스템인 GPS를 기반으로 실종자가 발생한 주변 지역민에게 집중적으로 전송됩니다. 주민분들이 지원 활동에 좀 참여를 해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실종 아동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 아주 촘촘하게 그 지역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반경 5km라든지 10km라든지 바로 내 인근에서 발생하는 어떤 위험에 관한 그 경보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아동과 지체장애, 치매 노인의 실종 건수는 1,700여 건. 경남지방경찰청은 실종 신고가 가장 많은 김해 지역에서 석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경남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자로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과 박상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주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는 검찰과 경찰 상황실 등에 2천여 차례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로 52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경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 욕설을 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6개월 동안 경남지역경찰서와 창원지검 등에 2,700여 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생필품과 장난감을 훔친 혐의로 39살 주부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창원시 가음정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의 눈을 피해 레고 장난감을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200만 원어치의 마트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공식 방문해 국제유가 하락 등의 호재를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전국 1370여 개 전통시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된 국제시장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찾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영화 국제시장처럼 지역에 특화된 강점을 콘텐츠 산업이나 관광과 결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기표 같아가지고 사람이 많아서 이것도 좀 더 낫게 팔리겠네.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지역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두 가지 호재로 FTA와 국제유가 하락을 꼽았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이런저런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량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되는 호재다. 특히 중국 등과의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지원을 약속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들은 주요 산업단지별로 원산지 관리사나 관세사 등 FTA 전문 인력을 두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산지 측면에서가 그게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 부품이 한 40개에서 한 50개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걸 정말 간단하게 좀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나 신공항 같은 정작 지역 여론이 궁금해하는 사안에는 입을 굳게 다물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1월 셋째 주도 끝나갑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날씨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점차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밤부터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는 오늘까지 5mm 미만 정도 내리겠는데요. 눈으로밖에 내린다면 1cm 내외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눈과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몰려오고요. 또 밤부터 바람이 불어 반짝 춥겠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 1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이후로 기온이 점차 내려갑니다. 일요일 아침엔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여기에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더 낮아 춥겠습니다. 이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요. 진주에서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밀양 10도, 창원 1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밤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며 춥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고요. 밤부터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거창 영하 5.9도에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진주 10도, 사천 9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최고 6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다시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가회면 바르게살기위원회 강철규 회장과 회원 20만 원, 발효화장품 미예부 거제뷰티존 11만 9천 원,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 오미자 장목반, 창녕군 창녕읍 김용구 씨가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안군 법수면 사평경로당 전효수 회장과 회원, 함안군 법수면 인물이 장수사랑방 심윤섭 회장과 회원, 합천군 합천읍 장계마을 김도섭 이장과 주민, 함양군 지곡면 바르게살기협의회 노종섭 회장과 회원들이 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령군 의령읍 여성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 의령군지회, 거창군 마리면 서편마을 이채호 이장과 주민, 대한적십자봉사회 의령지구협의회에서 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묘산면 중촌경로당 회원, 도옥마을 주민,
반포마을 주민, 80마을 주민들이 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밀양시 산내면 봉촌경로당 회원, 합천군 대병면 성리 3구마을 주민, 합천군 대병면 의용소방대 대원, 합천군 대양면 대양분회경로당 김대중 회장이 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의령군 의령읍 주부민방위대, 진해 사단법인 나름산악회, 밀양시 상동면 민상식시, 의령군 의령읍 백야경로당 회원들이 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가회면 산불감시원 7만 원, 합천군 가회면 허기도씨, 창녕군 창녕읍 김일찬씨, 창녕군 장마면 서종형씨가 각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시와 미국 레포츠 장비 생산업체인 스타레포츠 USA가 어제 가포지구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스타레포츠 USA는 연매출 100만 달러에 이르는 업체로 오는 5월쯤 가포지구 3,400여 제곱미터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고 50억여 원을 들여 레포츠 기구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 지역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남 선관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후보자 등록 요건과 신청 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 금지되는 선거운동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24일과 25일 이틀 동안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26일부터 13일 동안입니다. 영남 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가 어제 창원 풀만호텔에서 경남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중소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혁신과 재도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히고 필사즉생의 기업가 정신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